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오늘 아침에 미 증시를 보시면서 한편으로는 반갑고, 특히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반갑고, 또 누차했던 대로 미국을 투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 증시는 상해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어차피 땅에 해당하는 우리나라 증시는 그 비를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 증시가 햇빛을 떠야 우리도 그나마 최소한 아침 시초가라도 그걸 기대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모습으로 미국 증시가 마감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 결국 6천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 흐름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누차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본방송 말고도 너튜브를 통해서 미국 증시는 미 대선이 있기 전에 조종받을 때마다 그때가 찬스다. 특히 마하도보드, 여러분이 컴퓨터를 뜯고 나면은 그 밑에 놓여져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마치 우리가 어떤 신도시다 그러면 그 땅 위에 아파트가 들어서듯이 그 땅에 해당하는 그 마하도보드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스파이다라는 말씀도 누누이 이렇게 드렸습니다. 같이 호흡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난 이제 이 방송 시작했는데 하신 분들도 한번 방송을 들으면서 투자의 꿀팁을 한번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오늘 나온 거, 결국은 금고대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찐팬인지 아닌지는 이걸 딱 보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면 그분은 찐팬이신 거죠. 금고대 어떤 얘기입니까? 주가가 금요일 날, 그러니까 주말에 만약에 주가가 위로 올라가면, 상승을 하게 하면은 일단 먼저 때리고 본다, 매도하고 본다라고 하는, 참 어떻게 보면 슬픈 얘기입니다. 올라가면 금요일 날은 먼저 때리고 본다. 왜냐하면 휴일 동안에 무슨 일이 발생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더군다나 시장이 약했을 때는, 아니면 과도하게 올라갈 때는 항상 두드려 맞는 이런 현상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하락을 부른 금고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지만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얘가 왜 금고대? 사실 여러분들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목요일까지는 그런 대로 주가 왔다 갔다 하면서도 버티다가 금요일날 낙폭이 큰 건 아니지만 어떤 의미 있는 부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가 그런 패턴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밑으로 갈 때는 또 하단에 또 과매도 구간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노려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하나, 이게 하단에서 과매도 구간이 있다라는 얘기는 지난주 얘기했죠. 지수 장세는 될 수가 없다, 지금 우리나라 장세는. 하지만 종목 장세는 될 수가 있다. 여러 차례 예를 들었던 알테존, 제가 좋아하는 3인방 있죠. 알테오젠, 삼성바이오, 그다음에 유한양 같은 그러한 종목을 중심해서 역시 나머지 제약바이오들이 여전히 살고 있고, 또 하나 방산주들이 무지하게 강했죠. 여기에 또 새로운 테마들도 등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가의 전설이 찾아가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하루에 40% 오르면, 아니 우리나라 증시는 상한가 폭에서 40% 나올 수가 없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벌써 이미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눈치를 채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찐팬분들은 이거 월가의 전설 누굴까요? 드래켄 밀러입니다. 드래켄 밀러가 한 얘기가 있죠. 뒤에 가서 보시면 그런 살아있는 전설도 그런 얘기하네. 자기가 매매한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뭘 후회하는가? 진짜 그 후회할 일인가? 라는 부분과 도대체 40% 이상 급등하는 이쪽 분야에 월가에서는 어느 쪽으로 노리고 있는가, 이 부분들 우리가 체크해봐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대변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디커플링이라는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소장님, 이거 디커플링 아는데요? 아니요, 잘 모를걸요. 미국 주식을 하신 분들은 느꼈을 텐데, 디커플링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지수를 갖고 얘기를 해요. 미국은 뜨는데 우리는 안 된다, 이런 디커플링 말고요. 여기에 중요한 디커플링이 뭐냐면 주도주의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캐치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요새 우리나라 주식 말고 미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특히 젊은 층에서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특히 대학생들, 이 클럽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저는 미국 증시에 대해서 여러 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특히 좀 더 정성을 담아서 오늘도 실패해서 보는 성공학 30년 동안의 그 노하우를 같이 한번 여러분과 함께, 감히 가르친다는 개념이 아니라
같이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지금부터 심차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팩트 체크가 필요하죠. 곧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야? 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뭐니? 자, 이미 우리가 여기서는 투매는 자제해야 된다. 올라가야 된다. 하지만 여기는 2060이 역별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를 때려야 된다는 말씀 눈이 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 배열이 우리가 주식을 배울 때 이동평선 그러면 기울기가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아가는 우리가 쫄래쫄래 엄마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또 맞벌이 부부일 때는 아빠는 물론이고요. 엄마가 출근할 때 보면 잘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현상이죠. 아가는 엄마 따라 제가 많이 쓰는 겁니다. 주가는 이평선 기울기 따라. 특히 6개월선의 기울기가 추세 기울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종합이 그렇게 약한 이유도 왜 그러냐면 6개월선의 기울기. 여기 화면에 보시면 요 파란 점선 있죠. 요 파란 점선이 이게 6개월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동격입니다. 한 달에 20일이니까 6개월 하면 120일이죠. 120일은 우리가 기업의 재고 사이클. 그래서 6개월선이 바로 어떤 추세의 기본적인 선인데 아가는 엄마 따라 주가는 이평선의 기울기 따라. 그런데 처음에 입문할 때는 이평선의 기울기가 중요한데 조금 뒤에 보면 진짜 숨어있는 위력은 배열에 있구나. 우리가 왜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하는 게 골든크로스가 뭐죠? 역별이 정별로 모양을 바꾸는 걸 골든크로스라고 하고 데드크로스라는 개념은 정별이 역별로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마치 뭐가 중요하다? 배열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이 배열이 이게 역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올라가면 매도다. 그래서 여기 매도 때렸던 부분들. 그죠? 제가 미국 출장 가기 전에도 여기는 올라가면 매도입니다. 여기도 또 올라가면 또 매도입니다. 해서 연거푸 때려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요 밑에다가 제가 써놓은 숫자가 있었죠. 얘는 그런데 어디 오면 과매도 지역이다. 2558 이거 월봉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지난주 자료 보시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바로 위에 살짝 걸쳐 있는데 얘가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주말에 확 무너졌죠. 이 코스닥을 보면 특히 여기서 이렇게 딱 21선 아래 바디 코스 나죠. 그런대로 괜찮았어요. 그런대로 괜찮았다는 건 뭐냐면 이 특히 코스피를 보면 5일 중에 최소한 4일은 아침 시초가가 플러스로 붙었어요. 다들 올라갈 때 때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했다는 거죠. 특히 원투는 초반에 원투는 종가 상승했어요. 얘가 보면 원투데이에는 외국인들이 매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3일간 내리 팔았죠. 6천억, 4천억, 4천억. 매일은 장사 없다고.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두들기고 올라가니까 두들기고 올라가니까 두들기고 특히 주말에는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둘 다 외국인들 매도를 때리면서 주가가 밑창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지금의 장은 약합니다. 단 여기서 이렇게 제시하는 거 뭐냐면 이제 얘가 이번 주에 다시 또 밑으로 빠지면 또 과매도에 들어오는구나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월봉상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추세상에서 주가가 과매도에 들어올 때가 있죠. 우리가 여러분 2021년도 6월 달에 주가가 고점을 찍고 1년 동안 하락하면서 2022년도에 6월 달에 제가 드디어 끝내 이길이라 저에게 왔습니다 할 때 바닥 어떻게 잡았죠? 그때 월봉사에서 바닥은 녹색 캔들로 잡습니다. 2332. 그래서 이 아래 언더에 있을 때 둘둘 치킨도 이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끝내 길이라 구간이었잖아요. 그때는 월봉으로 과매도를 잡고요. 이럴 때는 이동평균이 밑에 있을 때 24개월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 요 아래 언더에 내려가면 얘는 또 과매도 저게 들어간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밑에서 투면하지 않는데 제가 지수 상승은 지난번에 아니라 했죠. 이미 추세가 무너졌다고 했죠. 그 추세가 무너졌다고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월봉을 보십니다. 일봉만 보면 보응된다. 월봉을 해라. 제가 연산법으로 1번부터 10번까지 적어놓은 내용 중에 있습니다. 21선 위, 생명선이죠. 20선 위에 대박, 20선 아래 쪽파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중에 넘버 1, 일봉만 보면 보응된다. 근데 거의 대다수가 TV에 보면은 거의 일봉을 갖고 얘기하지 뭐 월봉이나 주봉 이런 건 전혀 얘기 안 하잖아요. 저도 처음에 일봉이 단조를 알았습니다. 그게 일반 투자자들이 봉을 만드는 차트가 그 일봉입니다. 왜냐하면 일봉에는 없고 월봉이 있는 게 있습니다. 일봉에는 파동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대 장이 폭락할 때 왜 여러분들이 다 깨졌느냐? 얘가 내려가다 올라가면 이젠 뜨는가? 그때마다 들어가서 계속 속는 겁니다. 만약에 월봉을 봤다라면 월봉의 6개월선 기류가 내려가는, 그러니까 추세가 하락장에서 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추운 겨울에 잠깐 동안 따뜻한 그 봄날 같은 것에 계속 속았던 겁니다. 이게 돌아야 봄날인데요. 그래서 항상 월봉을 보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미 얘기했죠. 이미 코스피는 5월 달에 이게 숫자가 바뀌어 있네요. 여기 숫자가 코스피는 숫자가 요게 9월 달에, 코스피는 숫자가 얘가 9월 달에, 여기 보시면 그냥 매도라고 나와 있고 얘가 파란 색깔로 했잖아요. 추세가 깨져 내려간 겁니다. 근데 코스닥은 이게 언제 나오냐면 이게 9월 달에, 정리합니다. 5월 달에 얘가 이렇게 무너져 내려간 겁니다. 어디 아래로? 6개월선 아래로 얘가 이렇게 얘는 밑에가 없어요. 얘가 밑에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추세가 하락이에요. 얘가 주가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파동상의 반등은 주는데 일봉에서 보면 그런 현상이죠. 올라갈 때, 하지만 얘는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쪽은 그나마 뭔가가 밑에 내려갈 때 받쳐주는데 그게 지난번에 했던 대로 여기 지금 얘가 보시면 여기 24개월선과 72개월선 요 사이에서 꼬랑지를 달고 이렇게 올라갔었죠. 이렇게. 그래서 코스피의 경우에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추세는 깨지는데 밑에서 받치는 그게 있다.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게 올라가도 두드려 맞는데 밑에 뭐가 있다는 이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드렸어요. 이게 2021년도 꼭 지치고 2022년도 주가가 급락할 때처럼 빠져버리면은 이게 개별주고 뭐고 없다 그랬어요. 그냥 동시에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지수가 내려가더라도 하단에서 뭔가 올라가 주는 것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이게 있으면 그때 뭐가 움직일 수 있냐면 가벼운 개별주가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된다. 테마주 장세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말씀도 여러분께 드렸던 부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항상 이건 우리가 하드웨어라고 하고요. 지금 얘가 모양이 어떻지? 이건 하드웨어 분석이고요. 실제로는 그 하드웨어 분석에 내가 심을 가려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내가 알아야 되거든요. 얘가 지금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구나 했을 때 발휘된 것이 바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놓여져 있고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시장 한번 보시죠. 미국 시장은 지난번에 하여튼 이게요. 방송이 제가 오늘 우리 신구님 대신에 우리 김 앵커께서 나오셨는데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미국이 떠야, 그러니까 미국이 뜬다고 우리가 뜨는 건 아닌데요. 미국이 떠야 우리가 뜰 기본적인 것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떠야 우리가 뜨고 미국이 떠도 우리가 안 뜨더라도 일단 시초가에도 뭔가 들어주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장세가 그나마 다행스럽고 테마주가 되는 것은 미국 여전히 살아있다. 미국의 체크포인트는 얼마냐? 바로 여기 5,680이 이게 중요한 숫자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어딘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FOMC에서 금리를 내렸을 때입니다. 여러분들 금리 인하는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2000년, 2001년도에 금리가 6.5%에서 1% 향해서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데 주가는 어떻게 됐나요? 한마디로 작살나게 빠졌죠. 왜 그럴까요? 금리 인하라는 그 호재보다 세대에 담가주는 그 금리 인하의 덤물보다 경기 침체라는 찬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물의 온도는 찬물이었고 주가는 빠진다는 그 원리를 항상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분들한테도 그렇게 강의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헷갈릴 게 없습니다. 그냥 금리는 하나만 보고 얘가 호재냐 악재냐 할 때는 단독표현을 쓸 때 주변과 절연돼서 단독표현을 쓸 때는 금리 인하는 당연히 호재죠. 금리는 돈가치거든요. 금리가 떨어진다, 돈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실물 자산인 주가도 올라야 되고 부동산도 올라가야 되는 거죠. 서울 요새 부동산 가격이 30주 연속 상승했다는 뉴스도 보셨죠? 이게 좀 올라가다 좀 주춤주춤 거리고 뭐 스트레스 DSR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다시 또 금리가 내려가 또 다시 조금씩 들어가고 있죠. 더군다나 올해 말고 내년엔 더욱더 어떤 피봇의 영향권 때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경계되는데 어쨌든 단독 변수 보면 금리 인하는 호재다. 대신 금리 인하를 했을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얘가 경기를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얘를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금리가 들어올 때 야, 너 누구랑 같이 왔니?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 누구랑 같이 왔니? 그럴 때 미국은 왜 금리 인하가 긍정적으로 오냐면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이 금리에 대한 호재성 제로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경기가 나쁘다 낙제성 제로가 만약에 우세해버리면 이 장은 밑으로 깔아앉습니다. 그러니까 첫날 50B컷을 단행했을 때 25BP가 아니고 50B컷을 단행했어? 그리고 제롬 파일은 요새 문제가 커지고 있죠. 점점. 제롬 파일이 요새 트럼프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도 아시죠? 야, 금리 50BP나 왜 인하했어? 채로 보면 소매 판매도 굉장히 좋고 지난주에 보면 실업률도 떨어지고 있고 미국은 지금 이제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노 랜딩, 그러니까 착륙하지 않고 계속 가는 노 랜딩에까지 있는데 뭐하러 50BP를 금리를 인하했어? 라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듣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 금리를 50BP 내렸어? 일단 얘는 호재예요. 근데 옆을 보는 거죠. 야, 너 누구랑 같이 왔니? 경기 침체랑 같이 왔니? 그럼 이건 악재거든요. 그러니까 첫날 50BP, 25BP가 아니고 50BP를 내렸을 때는 이거 진짜 경기 침체가 오냐? 그러다가 다음날 보니까 아니야. 난 아니야. 그러고 올라간 거죠. 그러면 이 장이 움직였을 때 왔다 갔다 할 때 요 밑에 여기 그날 금리 인하를 발표한 다음에 내가 찍었던 5,680이라는 이 지수를 현재 시장이 지켜주고 있니? 지켜주고 없니에 따라서 이 시장은 긍정적 해석과 부정적 해석으로 가린다는 겁니다. 이걸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저 30년 이상 됐어도 이걸 제가 혼자 소위 얘기하는 통박제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가위바위보 할 때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2번 내는 방법이죠. 내가 만약에 이기면 이겼고 내가 만약에 졌으면 바꿔내는 거죠.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은 뭐죠? 늦게 내는 거죠. 상대방이 낸 걸 보고 그 다음에 내는 거죠. 소위 그거 반칙 아닙니까? 좋은 말씀하셨어요. 반칙입니다. 그런데 주시장에서는 반칙이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 예측하라 이거 아니잖아. 보고 하는 대응의 전략, 소위 신호의 전략이 있잖아요.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왜? 안 틀리려고. 그래서 빅픽처를 튀지 않는 겁니다. 2020년 3월 때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투열스 가요. 오파동 가요. 그래서 올라갔던 거고. 중보도 나빠요. 깡통 나. 그러니까 빠진 거고. 근데 6월 달에 2330원에서 여기는 과매도예요. 그래서 올라갔던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갈 때 여기는 때려야 됩니다. 이건 꼭 역배열 구간이에요. 왜 6개월째 내려가 있고 거긴 역배열 구간이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보고 내는 가위바위보를 꼭 여러분이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얘를 보니까 여기가 한때 어떻게 될까 했는데 이건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얘가 내려오더라도 얘는 퍼펙트 패턴을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즉 240선 위에 60선이 N자로 돌고 얘가 녹색선이 N자로 돌죠. 이 녹색선 위에 빨간 선이 N자로 돌고 그 위에 오일선 N자로 돌기 위한 퍼펙트 패턴을 만들기 하기 때문에 얘가 딴 데 같은 월초 들어가면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조심할 게 아니라 얘는 긍정적 부분이 있습니다. 단 요거만 체크하겠습니다. 구리가 빵 하고 요번 달에 뜨고 있습니다. 전체 큰 사이클로 보면 언제까지 미국이 대선을 치기 전까지 조정받을 때가 가장 좋은 매수의 찬스다. 처음에 첫 단추는 내가 처음부터 종목을 고르려면 어렵습니다. 뭘 들어가시라고요? 스파일 들어가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서부터라도 돈 일하게 하라. 도대체 내가 잠든 밤에도 돈 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우상향하는 데가 어디냐 할 때는 중국 절대 우상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모멘텀 국가예요. 투자가 아니라 트레이딩 나라입니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그거 하지 않으면 그냥 위에서 잘못하면 내 재산을 다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여러분께 제가 이런 그림 3개 그려줬죠. 놈 기억하세요? 예전에 영화 그죠? 영화에서 놈 하듯이 날아가는 놈 어느 놈일까요? 널뛰게 하는 놈 어느 놈일까요? 해서 제가 3가지의 놈을 그려드렸습니다. 얘는 날아가는 놈이죠. 여전히. 얘는 가격에 많이 ጮ니 6천선 라인에 있습니다. 여기 근처 갈 때 또 많이 흔들리겠죠. 하지만 그 전엔 얘가 내려갈 때마다 관심을 꼭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얘는 금리 인하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무조건 호재가 아니라 금리 인하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가 안 작용하는가는 내가 조금 요걸 봐가면서 분석하면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로 인해서 얻는 레버리지 효과는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때 꿀팁도 드렸어. 요번 주 여러분들 TSMC가 화제의 대상이었죠. 한번 볼까요? 지난주 요구는 그대로 버렸습니다.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미국 주식할 때 꿀팁은 얘가 발의 방향이 위에 있는 거 그냥 내려갔다마자 사시고요. 그게 엔비디아였었고요. 엔비디아가 이번에 또 사상 최고치를 갖다 놨었죠. 그 다음에 밑에가 TSMC였죠. 딱 그대로입니다. 지난주에 데이터. 그 다음에 이쪽에 여러분 얘네들은 이번 달에 조금 좀 올라갈 때마다 매물을 맞습니다. 이번 달입니다. 월간 단위니까요. 테슬라. 얘가 월초 음이었죠. 이게 나는 미리 난 조정받을래. 그리고 이미 얘가 보여줬죠. 아니라 달라. 요번에 여러분들 요번에 보시다시피 테슬라 8월 8일을 10월 10일 연기해서 발표를 했는데 엉망이었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번에는 약간 좀 쉬고 있죠. 물론 얘가 영원히 뭐 내려간다 이건 아닙니다. 얘는 내려가면 중방 직저가 있고 여전히 여기 이게 추세잖아요. 추세가 살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다만 화제 중심에 엔비디아하고 TSMC가 있었는데 지난주에 여러분께 이런 종목군들 쏘실 때는 발의 방향이 위로 올라갈 때 그들 종목군 중에서 쏘시면 좋습니다. 우리에서 썼던 노하우나 여기서 했던 노하우나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서부터 하나씩 블록을 쌓아보십시오. 어느새 지나고 나면 그 블록은 궁전이 됐을 거고요. 비행기가 됐을 거고요. 진짜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을 크게 남겨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아까 TSMC 얘기했는데 결국 얘가 뭔가가 다르잖아요. 얘가 기간 조정을 쫙 줘버리고 얘가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바로 ASML의 악재를 잠재운 TSMC. 와, 순이익이 54%. 야, 진짜 이 TSMC는요. 변방의 주식이었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기억나요. 그때 TSMC가 저 변방했을 때 어느 날 시가총액이 삼성전자랑 같아전 지금 시총 1조 달러입니다. 이번에 반도체에서 올린 이익이 삼성전자의 반도체에서 올린 이익에 무려 3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TSMC가 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이 왜 이렇게 약하냐고요. 물론 예전에 제가 제기를 우리나라 주식은 왜 이렇게 쪼개기 상장이 많으냐. 또 우리가 찐빵에서 안고만 꺼내버리면 그게 제가 맨날 얘기했던 거 카카오 얘기했고 그다음에 LG나 뭐나 다른 grup에서 뭐 물적 분할이니 뭐니 왜 그게 불법인지도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다 요새 금투세 문제도 또 시끄럽죠. 이런 데다 놓고 금투세 아마 모두 날아갈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정치권에서는 시끄러운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TSMC가 실적이 좋은 걸 미리 나타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ASML하고 TSMC 여기서 이제 꿀팁 미국 자회사에서 하고 있는 꿀팁 주식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먼저 하드웨어로 확인하겠습니다. 보시죠. 같이 갔죠? 여기까지. TSMC도 ASML도 잘 갔습니다. 같은 반도체 회사고 뭐 여긴 아시다시피 반도체 노광장배 대표적인 회사고 TSMC는 파운드의 대표적인 회사죠. 내려갈 때도 똑같이 조언받았어요. 근데 여기서는 두 회사가 언제 갈라진다? 8월부터 너는 너, 나는 나로 다이버저스로 딱 갈라졌습니다. 이미 시장은 알고 있었던 거겠죠? 얘는 실적이 나쁘다기보다 사실 MSL은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주문 건수가 감소하고 있고 TSMC는 그게 아니죠. 근데 두 개의 차점에 또 하나의 숨겨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뭐 숨겨졌다고 하기보다는 잘못하면 놓치기 쉬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전에 영화 중에 나는 한 놈만 패는 놈만 패. 얘는 한쪽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실 TSMC가 반도체 설계를 해갖고 갖고 오면 만들어주는 거는 그걸 하고 싶어서 간 게 아닙니다. 왜 갔을까요? 이미 그때는 거대한 인텔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도저히 내가 여기 붙어서는 승산이 없으니까 야 우리는 너희들이 하청만 주면 우리가 이거 만들어줄게. 그렇게 해서 출발한 것이 사실은 TSMC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은 ASML이 왜 얘가 비틀어요? 얘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AI 제가 예전에 맨날 엔비디아를 쓰고 경기를 한다고 했죠. 이 TSMC는 가장 핵심적인 AI 칩을 설계를 갖고 오면 만들어주는 거기 하나만 집중하고 있는데 ASML은 그게 아니죠. 얘는 기존 반도체
이쪽도 다 노광 장비 보고 전부 다 그쪽도 다 커버하죠. 그러니까 소위 AI 쪽에서는 매출이 제대로 나오더라도 AI 아닌 BAI 쪽에서의 매출이 지금 들어간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나쁠 거야라는 그런 분위기들이 결국 얘를 지배하고 여기서부터 너는 너, 나는 나 갈라지겠습니다. 방금 제가 인텔 얘기했는데요. 인텔을 보면서 야, 화무 11호 텐션 유지 안 하면 저렇게 착살나는구나. 우리 삼성전자를 보면서 피아양거리 오만전자, 삼성전자, 별의별 얘기가 다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번엔 얘가 차이점이겠는데 삼성전자와 인텔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띵동. 삼성전자와 인텔은 종합 반도체 회사입니다. 다 한다는 거죠, 자기가. 설계도 하고 저 공장 짓고 물건도 만들고 다 한다는 거죠. 두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얘들 두 개가 폭삭 주저앉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SK하이닉스 하면 딱 하나밖에 얘기 안 하죠. HBM. 어디에 집중하는가. 그래서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나타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선택하고 거기에 집중했던 회사들이 주가 가치가 높아지는구나. 이것저것 잡동사니로 깔아놓은 데는 제대로 못 두고구나라는 그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분해 두고 있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TSMC도 처음에 출발이 인텔하고 나 도저히 상대가 안 돼. 그게 전화위복이 됐고요. 똑같이 난 그거 상대 안 되는데 나는 그러면 그냥 게임기에 들어가는 GPU만 만들게 해서 올라간 것이 바로 엔비디아죠. 올해 2024년도에 제가 저 별로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여기 할 때마다 3분기 베스트 파트너 뭐라고 그러시는데 앞분기에도 베스트 파트너 뽑아내셨고 올해 김 소장 당신 뭘 제일 잘했어? 당신 보람에 그런다면 미국에 투자할지 안 할지 모르는 분들한테 미국을 투자하라고 말씀드렸던 거. 그것도 욕먹어가면서 왜 우리나라 국산 전문가가 왜 미국 투자를 하고 참 한심한 거죠. 제가 그때 오죽하면 지금 그게 쿠롱이냐 아니면 여기 무슨 대형부 시대냐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지금도 또 갈라질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원픽은 엔비디아였죠. 엔비디아는 여기 벌써 이 상승률이 600% 이상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돈남 언니가 $200 언더에서 매도를 때리고 여기 $500 지금 $50 $500 언더에서 그 유명한 다른마다라는 교수님이 매도를 때리고 그때 기사 나왔었죠. 우리는 그거랑 상관없다. 특히 뒤에 나오겠지만 이 $1,000 아래 보니까 나중에 $800에서 950 지금은 $80에서 95에서 누가 월가 전설 드래켄밀러가 매도를 때렸다. 우리 그거 관심 없다. 우리는 $500 여기를 돌파하면 어나더 레벨 그리고 여기 $1,000 돌파하려면 엔비디아가 $1,000 돌파하려면 제가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엔비디아가 $1,000 돌파하는 비책의 무기가 있다. 그게 뭐였죠? 주식 분할. 각각 다 방송에서 액면 분할 그러는데 미국은 액면가가 없기 때문에 액면 분할하는 얘기는 틀리고 주식 분할, 스플릿이 맞는 얘기입니다. 스플릿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는데 이때는 저희 수강생들이 같이 환을 들렸습니다. 그럼 제가 천재여서 그걸 맞춰줄까? 아니요. 과거에서 배운 겁니다. 누가 그 짓을 했는데요. 그 짓이라기보다는 그 놀라운 신의 한 수를 넣었는데요. 천재요. 말썽 많은 천재. 누구죠? 일론 머스크. 이미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가지고 이 주가를 올렸을 때 어떻게 올린 걸 저는 생생히 봤거든요. 과거에서 배우는, 실패에서 배우는 성화입니다. 그래? 그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제가 만약에 젠슨왕 CEO 옆에 있는 참모라면 대표님 여기서 고객들을 위해서 실적도 실적인데 주식 분할 하셔야 됩니다. 그게 딱 들어맞아서 올라간 거죠. 쫙. 그럼 얘가 여기서 왜 멈칫거리고 있느냐? 가격이 맞췄죠. 얘가 $50 돌파하기 전에 6개월 동안 쉬었다 갔고요. $1,000 돌파할 때 3개월 동안 쉬었다 갔는데 얘가 $150, $1,500 돌파할 때 얼마 동안 쉴지 모른다. 그러니까 저희는 책에서 여기서는 약간 때리고 다시 잡고 약간 트레이딩을 약간 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를 때리진 않습니다. 약간 트레이딩이니까 일부는 때려주되 제가 맨날 엔비디아가 1년 후, 3년 후, 5년 후, 아니 10년 후가 궁금하다라고 했던 그 현상대로 이게 꼭지 칠 때 어떻게 치는지를 아니까 아직 얘를 일부는 트레이딩 하더라도 일부는 갖고 있는 거죠. 무려 600% 이상이 이런 것들이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 안이 즐겁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미국은 마진이 있어도 꼭지는 없습니다. S커브입니다.
무조건 간다는 게 아닙니다. 어딘가 조정받겠죠. 이 앞에 2022년도에도 미국 증시 나스닥도 13개월 조정받았으니까요. 걔네들 올라가면 66 혹은 10년 아니면 조정받을 때 13일에 금요일 13개월 조정받습니다. 그건 우리가 찾아내서 도망가야죠. 하지만 결국 지나고 가면 미국이야말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맞는데 아직 우리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작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런 분 존경해서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와, 이분이 드래켄 밀러입니다. 엔비디아 전략 매도를 후회한다. 이거 보면 이분이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자기가 먹은 거 자랑하나? 이분이 들어갔던 게 그때 당시에 $300 기준점이었거든, 얘기할 때가. 근데 이게 원래는 본인도 몇 년 동안 갖고 가려고 이게 마음을 먹었대요. 아까 타이틀에 40% 급등의 월가의 비밀은 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미리 앞으로는 이게 될 거야 해서 배팅을 쏘고 다른 사람도 팔았잖아요. 돈나머니도 팔고 다모다란 교수님도 팔고 근데 이분은 안 팔고 계속 난 몇 년 동안 가져갈 거야 했는데 이분이 어디에 그만 넘어갔느냐. 얘가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솟아가면서 본인의 매입 단가에서 3배나 올라가니까 그게 바로 아까 했던 대로 $800에서부터 $950.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올라갔죠. 여기서 전량 매도 다 때린 게 아니라 전량 매도를 때린 거를 후회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도 이런 후회 한번 해봤으면 좋겠죠. 3배 먹고 때리는데 더 올라가고 아씨 괜히 다 팔았네. 여러분들 우리 것도 좋은 곳이 있어요. 한번 배워보십시오. 그렇다고 제가 돈나무언니보다 유명하고 유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다모다란 교수보다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그게 있거든요. 그 30년의 노하우가 있거든요. 왜? 수없이 때려봤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후회받기 때문에 주가 꼭 칠 땐 우리가 여러분들 엔비디아 계속 제가 $500 어나더 레벨 하면서 얘가 $1000도 여전히 고고고를 외치면서 우린 얘가 꼭지 칠 때 어떻게 꼭지 칩니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거 좀 이따 10시 반에 좀 더 자세하게 그걸 다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했으면은 성공하게 그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나라는 왜 못 갔냐? 우리 이미 기본적인 출발부터가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현재 보세요. 이거 지난주에 내놓은 그대로 갖고 오면 되고 판때기를 미국은 올라가는데 왜 우리는 물론 많이 빠지면 뛰긴 뛰지만 올라갈 때마다 왜 매도고 지수 상승 안 되느냐? 우리는 금리 인하를 했을 때 그 금리 인하가 바로 경기 둔화 때문에 한 거다. 특히 내수 경기 둔화 때문에.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호재보다 경기가 나빠서 하는 이 악재가 훨씬 컸기 때문에 얘는 계속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건 정확하게 기억하거든요. 국고처에서 대통령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님이 누가 되시던 우리는 잠재 성장률 내려가는 그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모든 총력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모든 총력은 잠재 성장을 끌어올리는 데다가 영역을 총 강화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찐팬분들 아실 겁니다. 근데 요새 정치판을 보면 그게 아니죠. 제일 시끄러운 게 정치판이죠. 미국에서도 제일 인기 없는 직업 중에 하나가 정치인들입니다. 아까 드래켄 밀러 잠깐 얘기 한번 할까요? 자기는 투표하지 않겠대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품격이 없고 허풍장이다라는 드래켄 밀러가요. 그럼 해리스가 대통령 되면 이건 쉽게 하면 자기 주시장에 조금 긍정적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트럼프는 35%의 이 법인세를 21로 내리면서 우리보다도 세금을 더 깎았잖아요. 근데 이거 21을 15로 내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해리스는 20을 내려가 있는 얘를 28%, 그다음에 내가 팔지도 않은 주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 이건 그러면 하지만 또 경제학자들은 또 다른 얘기예요. 해리스가 돼야 경기가 더 나을 것이다. 이구동성하는 얘기는 트럼프가 되면 분명히 인플레이션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anyway, 그래서 본인은 투표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우린 지금 이 경기라는 것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차트만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뭔가가 구조적인 뭔가가 바꿔줘야 이게 되는데 그 뭔가가 이렇게 마중물에도 나가주고 뭔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 있죠. 우리가 이 뭐라 할까요? 이 없는 분들이 밑에 갖다 놓은 거 뭐죠? 동전 받는 거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동양은 못줄 망정 쪽박은 깨지 마라 그러는데 연이 나오는 게 정치권에서 쪽박을 깨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투자들을 한바탕 성난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죠. 훌륭한 의사 선생님은 이 환자를 수술하더라도 이 환자가 지금 수술 받을 상태에 있는지 아닌지를 하고 있다.
지금이 이게 방송에서 적당하지 못지만 갭볼. 지금이 지금 금투세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거 할 때입니까? 투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이고 방송 사고 날까 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앵커도 바뀌었는데 이미지가 좋아야 되는데 제가. 자 어쨌든 그러면 도대체 우리나라 시장은 얘도 얘인데 또 문제가 있죠.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쟤는 국채 수익률이 빵 뜨고 있습니다. 이것도 허를 찌는 거죠. 미국이 드디어 50bp를 내렸어. 야 이젠 B컷을 단행해. 야 다음에도 B컷을 단행할 수가 있어. 더군다나 가장 연준에서 매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늘 카시카라라 아니면은 원래 이 사람 이런 사람들도 나 50bp 금리 내는데 나 반대하지 않아. 근데 얘가 이렇게 빵 뜨고 있습니다. 얘가 위로 빵 뜨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뭐가요? 이건 결국은 미국이 달러가 강세 현상을 본다는 것과 이놈이 이번 달 들어서 얘가 여기까지 왔다가 1310원까지 갔다가 얘가 순간 1370원까지 위로 급등을 주고 있죠. 얘가 주중에. 그럼 왜 그럴까요? 첫째, 미국이 좋아도 너무 잘 나가. 결국 그날의 돈가치는 그날의 국격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너무 잘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하면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B컷을 내린 다음에 다음에도 B컷이야 그러다가 이제는 B컷 기대감이 완전히 잠수를 타버렸죠. 여기다가 지금 유럽이 금리를 연속적으로 내고 있죠. 하여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안 좋잖아요. 그죠? 미국만 좋잖아요. 여러분들 미국을 주식차 그러니까 8년 됐는데요. 지금도 그게 국뽕의 개념으로 보면 그게 잘못된 걸까요? 우리 국민이 투자를 잘해서 달러로 많이 벌고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돈을 벌어야 어디 가서 주말에도 어디 가서 돈을 쓰고 지금 여러분들 미국의 경기가 죽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부자들이 잘 나가도 너무 잘 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소비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가 죽질 않아요. 우리도 미국이든 어디서 돈을 벌어서 우리가 주말에 가서 아니면 어디 가서 우리나라 어디 가서 돈 써주고 그래야 우리도 잘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다가 우리나라의 환율과 밀접한 연을 갖고 있는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는데 한마디로 경기 부양이라 돈 풀기 정책을 하고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결정적인 이유가 있죠. 뭐가요? 바로 이겁니다. 60대 40 누구죠? 트럼프와 해리스. 허수인 이거 잘못됐는데 여러분 제가 이거 초창기에 해리스하고 트럼프하고 해리스하고 어떤 지조이 났을 때 속지 말아야 된다. 절대. 어디에? 거짓 언론에. 뭐라고 했냐면 절대 전체 투표율을 가지고 누가 우세하다고 하지 마라. 요거 최근에 언론이 계속 해리스가 유리하다라고 하다가 살짝 요새 말을 뭐로 바꿨냐면 트럼프가 해리스를 앞질리기 시작했다. 뭐 반전했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안 되고 우리도 여당이 유리한 지역이 있고요. 그렇잖아요. 우리도요. 우리도 야당이 유리한 지역이 딱 있잖아요. 미국도 소위 얘기하는 레드 스테이트와 블루 스테이트가 딱 정해져 있어요. 스물어선하죠. 우리도 수도권 충청권에서 스물하듯이 그 스윙 스테이트 위에 져 있는 러스트벨트 지역과 아래에 주는 썬벨트 여기가 장하는 거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일부 전체 득표수는 이게 지금 폴리마켓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전체 득표수는 아직도 해리스가 유리하다고 나온 쪽이 제법 있어요. 사이트에서. 하지만 전체적으로 실제 미국은 승자 독식주잖아요. 예전에 여러분들 힐러리 때도 득표수는 힐러리가 우세했는데 트럼프가 됐듯이 그 대연수를 가져가는 걸 계산해 보면 확률이 배터리 사이트입니다. 돈 내고 하는 거. 60대 40으로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이런 모습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약재가 되는데 바로 트럼프가 당선되면 트럼프는 어떤 정책이죠? 강달러 정책. 야 달러를 강하게 하자. 그래갖고 세상의 모든 돈들을 다 미국으로 끌고 오자. 이게 트럼프의 정책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게. 그다음에 들어와서 뭘 망가뜨리는 중국 물건 있어? 그래 어때? 멕시코 있어? 어떻게? 관세 높이고 전부 다 가만 안 두겠다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 10월 내내 수급이 꼬여서 지금 얘는 올라갈 때마다 매분을 맞고 있는 이런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매매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시장의 모습에서 특징은 아까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40%의 비밀이라고 했죠. SMR 뭘까요? 뉴스케일.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미국의 금을 찾아 떠나는 황금을 찾아 떠나는 그런 서부 개척 시대가 있었죠. 그때 그 황금보다는 거기서 청바지를 파는 사람,
곡괭이를 파는 사람 이런 데가 좋다고 그랬죠. 지금 AI 그러면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뭘까요? 전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에 우리가 맨날 하는 1번 외봉, 2번 중방, 3번 마틴. 여기서 올라간 것만 여기서 올라간 것만 100%입니다. 하루 올라간 것만 40%입니다. 아까 제가 드래크 밀러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전설이 과연 어떤 정책을 쓰고 있고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가 할 때는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소위 원전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것도 한번 공부해 보시죠. 이것도 좀 이따 제가 10시 반에 되겠지만 이렇게 대신 티커민 이름보다는 티커민을 갖고 왔습니다. 와, 얘는 올라갔다 약간 주춤하고 있지만 얘도 이번 때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일단 발의 방향이 윗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드래킹밀러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가 나빠서 한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이 올라서 이를 정리했는데 그 다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어디냐. AI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AI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에다가 배팅을 계속해서 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 빅테크 업체들이 지금 현재 원전을 달리고 있다. 꼭 원전뿐만이 아니라 아까 디커플링이 우리는 제약바이오 알테오젠을 중심으로서 알테오젠 삼성바이오 중심에서 제약바이오 종목이 주력이 되고 있다면 미국은 여전히 TSMC 아니면 엔비디아 기타 등등 이쪽에 AI 관련된 쪽으로 테마주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여기 쭉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특히 염두에 넷플릭스가 실제 굉장히 나왔죠. 드디어 어닝 시즌, 실제 어떤가를 발표하는 어닝 시즌 나오니까 이런 분과 연결해서 이거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딴 건 다 의미가 없고요. 종목들 많이 적어놨는데 테슬라의 실적이 어떻게 발표되는가 이런 부분과 그다음 PMI 지수, PMI 지수는 경기 선행 지수죠. 저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을 이렇게 좀 보신다면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하마스 시나르가 사망했는데 유가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인플레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고요. 그다음에 역시 내려가면 과매도적이니까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내려갈 때는 쫓아서 때리면 안 됩니다. 대신 올라갈 때는 여전히 매물이 있다. 그다음에 10시 반에 제가 요거 새로이 움직이는 아이온 Q나 그다음에 스파이 올해 상승률만 해도 22% 나의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하는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